반드시 공통으로 들어가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영어 실력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들입니다. 어떻게, 얼마나,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그런데 사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다이어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되죠? 이게 깨지지 않은 불변의 원칙이죠?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지는 않아요. 어떤 분은 1일 1식을 하고 어떤 분은 일반식을 먹되 크로스핏을 매일 한다던가 아니면 매일 아침 5km를 달리고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한다거나 정말 다양한 방법의 다이어트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에는 항상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본 공식이 있죠. 바로 덜 먹고 많이 움직이기. 영어 공부도 똑같아요. 방법은 정말 다양하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모든 공부법에는 반드시 공통으로 들어가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영어 실력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건 바로 듣고 읽는 인풋 학습과 말하고 쓰는 아웃풋 학습을 꾸준히 하면 영어 실력은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다이어트에서는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 빠진다와 같은 개념의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풋, 아웃풋을 도대체 어떻게 확실하게 학습해야 되냐? 이 학습법에 대한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귀로 먼저 익히기. 영어는 귀로 먼저 익혀야 합니다. 그래야 영어가 들리고 발음도 좋아지고 말하기도 훨씬 수월해지죠.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인은 학교에서 읽기 중심 영어를 먼저 배웠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영어 리스닝 너무 안 돼요. 잘 안 들려요. 라는 고민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험 준비하는 거 아니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영어 공부할 때는 가능하면 먼저 듣기부터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영어 원서를 읽는다? 오늘 읽을 분량을 오디오북으로 한번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책과 같이 들어도 되고 일단은 아무것도 안 본 상태에서 들어보는 것이 꼭 선행되어야 해요. 영어 쉐도잉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막 없이 먼저 들어보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막이 있는 상태에서 영어를 듣게 되면 내가 아는 그 발음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듣게 돼요. 우리가 이 활자를 보고 있을 때에는 그 활자에 집중해서 듣는 게 훨씬 소홀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한 문장 지금 들어보세요. I know what it says on the cover. I know what it says on the cover. I know on the cover. 중간이 지금 잘 안 들리실 건데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I know what it says on the cover, but when Mom went out to buy... 그대로 그냥 따라 말해보세요. What it says. What it says on. What it says on. 요거였죠? 정답은 요겁니다. I know what it says on the cover. 자, 이거 오디오 없이 혼자 읽었으면 분명히 여러분 I know what it says on the cover 라고 하셨을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네이티브들은 발음이 I know what it says on the cover 이렇게 발음을 하죠. 자, 이런 것들이 그냥 책을 보면서 들을 때에는 그냥 지나가요. 왜냐면 난 분명히 이거 says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든 이 눈에 시각적으로도 이게 says라고 활자가 있으니 그냥 그렇게 말했겠거니 하면서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냥 들어보고 아리송해하고 다시 한번 쪼개서도 들어보고 따라 말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책을 펴서 이런 문장을 이렇게 발음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진짜 발음, 연음, 강세 이런 걸 다 파악하는 듣기 과정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결국 왜 저는 영어 공부를 죽어라 해도 이렇게 안 들리죠? 라는 질문으로 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건 최소한 들리도록 이 원칙을 꼭 지켜주세요. 두 번째, 도파민 영어 학습하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영어는 내가 흥미있는 거, 재미있는 걸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언어학 연구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언어학자 스티븐 크래센의 Affective Filter Hypothesis, 정의적 여과기 가설에 따르면요. 우리가 좀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지루할 때 뇌에서는 이 Affective Filter, 이 심리적 장벽이라는 것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장벽이 높아지면 아무리 영어 학습을 해도 그게 뇌로 잘 전달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 장벽이 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귀로 듣고 이제 한 귀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흥미를 느끼고 편안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이 장벽이 낮아지고 언어 습득 효율이 훨씬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더해서 재미를 느낄 때 분비되는 도파민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죠. 그게 기억이 더 길게 유지되도록 도와주는데도 일조를 한다고 해요. 자,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로 공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재밌어야 되니까요. 두 번째, 내 실력에 비해 너무 어려운 자료는 꼭 피해야 돼요. 내 수준에서 딱 한 단계 높은 레벨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너무 어려우면 흥미가 또 바로 떨어지거든요. 세 번째, 다양한 자료와 방식을 접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한 가지 방법으로만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금방 지루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를 해봐야 이게 나한테는 정말 잘 맞는구나. 난 이게 더 재밌게 느껴지네. 라는 것도 내 취향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수업 챌린지들을 좀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기 장문 챌린지, 원서 함께 읽기 챌린지, 또 쉐도잉 챌린지까지. 말이 나온 김에 살짝 홍보를 하자면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 저는 영어 원서 읽기 챌린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초, 중급 레벨의 분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Diary of a Wimpy Kid로 진행하고요. 함께 인증하면서 완독을 하는 능동적인 이런 수업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꼭 확인해보세요. 세 번째, 직접 문장 만들어 보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모든 수업에는 항상 직접 작문을 해보는 학습을 꼭 넣어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영어는 인풋과 아웃풋이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풋만 합니다. 읽기, 듣기, 이 두 가지. 당연히 이 두 가지도 정말 중요한 학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공부한 거를 진짜 막 능숙하게 써먹을 수 있으려면 꼭 아웃풋 학습을 병행해야 돼요. 입 밖으로 막 말해보는 거, 문장을 직접 막 써보는 거, 이런 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심리학의 생성효과, the production effect. 연구에 따르면 단순한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보다 직접 소리내거나 글로 써서 그 정보를 내가 만들어낼 때 기억에서 훨씬 더 강력하게 저장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스스로 문장을 구성하는 과정은 deep processing, 이제 깊은 인지적 처리를 유도해서 실전 상황에서 더 빠르게 recall, 인출이 될 수 있게도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배운 걸 진짜로 써먹는 거. 자, 그럼 뭘 해야 되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영어로 대화하기, 그리고 작문하기. 자, 그럼 대화하기,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AI 툴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챗GPT랑 영어로 대화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는 언어 교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랑 이제 언어 교환을 하면서 영어를 쓰기도 하고 외국인 친구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여건이 안 될 때는 혼잣말이라도 해보셔야 돼요. 영어로.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나 목말라. I'm thirsty. 이런 것들 있죠. 몇 시지? What time is it?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혼자 있을 때 그냥 꾸준히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 가서도 정말 초기에는 많이 했던 방법인데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그 외에도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많죠. 스터디에 참여한다거나 영어 튜터를 구한다거나 요즘에 캠블리 이런 화상 튜터도 비싸지 않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영어 작문은 어떻게 하냐? 이제 영어 작문을 막 시작하신 분들은 막막할 거예요. 내가 뭘 써야 하는지. 그럴 때에는 작문 책을 사서 하거나 아니면 학습지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요. 제 유튜브 영상 대부분이 작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영어 읽기 시리즈나 영어 패턴 시리즈 모두 작문 수업인데요. 영상에 이제 PDF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제가 무료로 PDF 자료까지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작문하기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작문책 추천해달라는 요청도 많은데요. 사실 제가 지금 열심히 제 책을 쓰고 있거든요. 부지런히 써서 곧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메일 구독해 두시면 이런 소식들 이메일로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작문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가 많이 추천하는 이 방법, 영어 일기 쓰기. 하루에 한 3문장이라도 좋으니 영어 일기를 한번 써보는 것 정말 추천드려요.
내가 잘 썼는지 확인하는 거 요즘 또 정말 쉽죠. 챗GPT 같은 AI 툴 이용해서 이제 첨삭해달라고 하고 뭐 틀린 부분 확인하고 이런 것도 쉬우니까 자기 전에 또는 아침에 짧게라도 좋으니 영어 일기 써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더라도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Consistency is key. 제가 항상 꾸준히를 강조하는데요. 이 꾸준히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강한 의지. 요것만으로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뭐 의지가 아니었어요? 저 의지 나약이라 제가 이러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의 의지는 항상 나약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습관을 만드는 것.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근데 그 중에 효과적인 하나는 혼자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서 조용히 약속을 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면 지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나약하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뭐 친구, 가족들이랑 뭐 스터디를 한다거나 요즘은 온라인 스터디도 같이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크루를 찾던가 또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챌린지 같은 거에 참여하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제가 이것 때문에 인강을 그냥 팔고 있지 않아요. 항상 챌린지로 기간을 갖고 모집을 하거든요. 제 입장에선 사실 그냥 강의를 파는 게 제일 쉬워요. 그냥 걸어놓고 팔고 제가 신경 안 쓰면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굳이 항상 챌린지를 모집하고 여러분들을 카톡에 모아놓고 인증을 매일 하라고 하고 이러는 이유가 뭐냐? 이게 훨씬 더 여러분이 학습을 지속하는 데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제 혼자만 조용히 하지 말고 옆에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는 이런 챌린지나 스터디에 참여하는 것도 꼭 해보세요. 자, 여러분은 인풋 위주로 공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웃풋 연습도 같이 하고 계신가요? 댓글에 인풋, 아웃풋 둘 중에 어떤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는지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 보면서 다음 영상 주제도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and I will see you next time. Bye guys!